안녕하세요. 세상공부 트리거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중소벤처기업들의 창업과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면서 수많은 사례들을 지켜보고 응원해왔습니다. 많은 논문과 관련 서적들을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성공하는 비즈니스의 본질을 다시 창업하라란 책으로 출간했었습니다. 5년 전 한국경제지리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혁신이란 단어는 우리가 수년 전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단어이다. 2007년 금융위기로 IMF 국제구제 금융을 받던 시기가 기점이 아니었나 싶다. 혁신의 사전적 뜻은 새로운, 가죽 새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피와 살을 깎는 아픔을 견디고 이겨내야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괴로운 혁신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압축 성장에 의한 성공의 기억과 IMF가 한국에 요구한 혁신의 조건이 교과서처럼 받아들여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30여 년간 기업연구소 및 기업지원기관에 근무하는 동안 기존 혁신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통을 따르는 환경에서는 결코 혁신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며 지속적 혁신 동력을 갖추고 관성과 가속도 에너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확신은 수천 개의 기업들을 만나고 관련 자료와 데이터들을 접하면서 더욱더 굳은 신념으로 자라났다. 다시 창업하라란 책은 놀라운 결과는 결코 무자비한 환경에선 나올 수 없다는 말로 축약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정부 자금 받는 건 절차가 까다롭고 공정성, 투명성도 의심이 간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미국의 실리콘밸리든지 대한민국이든지 사업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단언하건대 매우 비슷하다.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주도했던 투자기업 SRI 인터내셔널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성을 평가피 NABC 접근법이 있다. P는 퍼포스의 이니셜로 사업을 하는 목적을 말하며, N은 니즈로 시장에서의 수요를 말하며, A는 어프로치로서 유니크한 기술 또는 인적 자원을 말하며, B는 베니핏으로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말한다. 마지막 C는 컴패터비티로 경쟁사들과의 경쟁력 분석 부분이다. N은 시장에 니즈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고객이 기다리고 있는 아이템이라면 투자할 가치가 분명하다. 그 다음은 기술력이다. 고객이 돈을 들고 기다리는 사업이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나 핵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특허 권리가 없는 기술이라면 시장에서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세계 4위의 특허 대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약 500만 건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 기업이 약 300만 개이고 나머지 200만 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이젠 특허가 자산이 되면서 금융에서도 가치평가를 통해 자산으로 인정한다. 자본금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자본금으로 편입되면 기업의 여신이 확대되고 경영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 이익을 줄 수 있는가를 묻는 비이다. 가격이 기존 기술이나 제품에 비해 매우 저렴하던지 유지비가 저렴하든지 등의 고객가치 부분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이후에 새로운 단어가 생겼다. 가성비다.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신조어로 시장의 가성비가 탁월한 제품들이 거의 잠식을 하다시피 한 상태다. 가게들이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고 경기 침체로 가격에 민감해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쟁자 현황을 제대로 분석하였는지를 반영하는 시이다. 경쟁사 및 대체 기술, 대체품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인데 보통 이 부분을 과소평가하거나 간과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 자신의 기술에 흠뻑 빠져서 경쟁사의 역량과 기술을 폄하하거나 무시한다. 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엄청난 성공을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자금을 투자하거나 지원하는 평가자의 입장은 일단 매우 냉소적이며 보수적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자금 경쟁률을 보면 10대 1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만큼 창업 및 기술 개발의 열기가 아주 높다. 보통 자신의 기술을 과대평가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한 후 1년도 안 되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자신의 기술을 인정해주지 않는 정부를 비난하곤 하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 상태로 들어가게 될 뿐 아니라 가정에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10여 년 전 40대 중후반의 A씨는 중국에서 10여 년 넘게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자살까지도 생각했지만 죽어도 고국에서 죽자는 생각으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보유한 기술은 화장품용 보습 성분으로
그 당시 그 원료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샘플을 만들어서 테스트해본 결과 상용화만 되면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그리고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테스트하는 과정에 정부가 지원하는 저렴한 분석 장비를 활용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려 했다. A씨는 낸 A, B, C 방식을 철저하게 유념하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자금을 받았다. 결국 한국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었다. 이어 고객의 요구로 원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에 기술개발 과제를 신청했다. 당연히 엔 A, B, C가 완벽하게 만족되었기 때문에 자금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 순도를 높일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니 수입산 제품과 대등한 품질의 제품을 개발되었고 지금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당당한 수출 기업이 되었다. 1900년대 초 기업들의 평균 수명은 50여 년이었다. 그 이후에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차츰 줄기 시작하여 2008년쯤 평균 15년이라고 한다. 지금은 더 줄었을 것이다. 결국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100년, 10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공호금이라는 일본 회사다. 옛날 백제인이 만든 회사로 지금부터 약 16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절을 짓고 유지 보수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일본에는 1000년 이상 된 회사가 공호구미만이 아니다. 8가의 기업이 1000년 이상을 버텨왔고 100년이 넘은 기업은 약 2만 개도 넘는다. 100년 넘은 기업이 동화제약과 두산 2개밖에 없는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장수 기업이 넘쳐나게 하려면 무엇이 추가로 필요할까? 지금까지는 사업성에 대한 평가 항목이었다면 마지막 항목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그것은 경영자의 신념과 마인드를 판단하는 항목 인피 퍼포스다.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장차 이 회사를 어떻게 성장시키려는지 검토하는 항목이다. 결론적으로 기업가 정신, 리더십이 기업의 지속 성장을 결정짓는다. 사람이 숨 쉬며 먹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듯이 기업도 돈 버는 것이 경영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멋진 배를 만들려면 직원들에게 배를 만드는 이유, 즉 비전을 보여주라고 한다. 직원들에게 배를 만드는 방법을 일일이 알려주고 일정을 확인하기보다는 우리가 만드는 배가 약 60억 명의 빈곤으로 고생하는 인류를 구원하러 식량을 싣고 저 먼 태평양 위를 건너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면 어떨까? 그냥 배를 만드는 기업과 위대한 배를 만드는 기업은 그 가치가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자세도 확연히 구분될 것이다. 2012년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분석을 보면 롯데가 1위, GS가 2위, 대성 3위, 신세계 4위 등 대기업들이 골목을 눈부시게 밝히고 있다. 오화성님의 100년 기업의 힘, 타텍의 배워라란 책을 보면 인도 250년 된 기업 타타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했는지 참고할 수 있다. 타타 룹 회장은 우리는 국민을 위해 부를 창출한다. 국민들로부터 온 부는 가능한 한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고 말했다. 타타그룹은 섬유사업을 통해 창업하여 자동차, 제철, IT, 호텔 등 연 매출 110조 규모의 회사로 수많은 계열사를 이끌고 있다. 250만 원대 국민차 나노를 개발한 것도 오토바이를 여럿이서 함께 타고 다니는 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 3톤의 물을 정수할 수 있는 2만 원대 초저가 휴대형 정수기 타타 스와치를 개발한 것도 오염된 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개발했던 것이다. 1990년대 음료 사업이 힘들 때 외부의 기업의 사업장을 매각하기보다 직원들의 일자리 보존과 복지 서비스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75%의 지분을 매각했다. 이런 파격적 결정으로 직원들의 생산성은 급격히 증가했다. 타지마할 호텔의 무장괴한들이 들이닥쳐 손님들을 위협하자 호텔 직원들이 인간 띠를 만들어 스스로 인간 방패가 되었던 것이 유명한 일화이다. 왜 직원들은 타타그룹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헌신적일까? 그것은 회사가 직원들을 존중하고 생계를 끝까지 보장하기 때문이었다. 회사는 순직한 직원들의 가족들에게 정년까지 연봉과 자녀들의 학비, 의료비, 부채까지 지원했다. 타타스틸이 위치한 지역은 무장 게릴라들이 수시로 나타나서 경찰, 정부요원, 민간인 등 인명을 살생하지만 타타스틸 관계자 및 임직원들은 어떤 피해도 입은 적이 없다고 한다. 지역의 부족민들을 위해 교육사업, 의료 서비스 등 헌신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타타그룹의 가문 사람들 중에 돈이 1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부분 공공재단이나 지역사회에 기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타그룹은 잠세치 타타에서 부터 150년간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된 것이다. 앞서 말한 5가지 잎이 NABC 평가 방식을 통과하면 미국이든 대한민국에서든 세계 어느 곳에서든 투자 자금이나 정책 자금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 성공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되는 것도 자연스럽다. 사업성을 평가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다. 최근에 들어 번득이는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이나 기술 개발을 위해 자금 지원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 연령대도 대학생들에서 60세 이상까지 폭넓게 확산되어 가히 창업 열풍, 기술 혁신 붐이 일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여기까지 다시 창업하라를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핵심 요소 접근법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철저히 준비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욱더 강건한 스타트업들이 넘쳐나는 강한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감사합니다.